저희는 일정 관리 ERP 시스템을 주제로 푸어플로우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푸어플로우가 팀 이름처럼 이상적인 일정 관리 ERP인지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권민수, 이혜영, 장시원, 정동환, 정민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다음과 같이 파트를 나누어서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배경에서 저희가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핵심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뒤 시연을 통해 핵심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개인 캘린더와 같은 단순한 일정 관리 시스템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산출물이 이제 다양한 협업이 일어나고 잦은 일정 지연과 변동이 발생하는 실제 업무 상황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타겟을 프로젝트 중심 비즈니스 조직으로 상정을 하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중심 비즈니스 조직이라 함은 기획, 개발, 생산부터 납품까지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업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런 조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일정, 통합 여러 부서들의 일정을 통합하여 일정을 관리하여주고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공유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유저 페인 포인트들을 도출하였는데요. 우선은 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피드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제 일정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카카오톡,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여기저기서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정이 이제 곧 마감된다 이러한 알림이 오지 않아서 개인이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데이닷컴과 지라 같은 유명한 일정 관리 시스템들은 이런 유저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둘 다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저희는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뷰를 제공하지만 뷰 간 데이터의 연동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커스텀 뷰를 제공을 하지만 이게 좀 진입 장벽이 있다는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분산 측면에서는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에는 상위 일정에서 하위 일정 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지라 같은 경우에는 하위 이슈들을 상위 태스크로 묶을 수는 있지만 하위 이슈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상위 태스크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알림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부재하지는 않지만 이 알림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직접 자동화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유저의 페인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첫 번째 직관성을 늘리기 위해서 간트 차트, 파이프라인, 캘린더 이 세 가지 뷰를 활용하여서 누구든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일정이 파악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정보의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 일정에서 하위 일정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주고자 하였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한 알림 시스템을 구현을 해 두어서 유저가 일일이 자동화 설정을 하지 않아도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템플릿 기능과 이제 일정 자동 지연 전파 기능, 프로젝트 보고서 생성 기능 등을 더하여 ERP적인 측면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핵심 기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일정의 최상위 단위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래에는 기능 단위인 태스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 안에 들어가는 세부 일정은 이제 하나의 실질적인 업무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요. 팀장은 각각의 태스크를 하나씩 맡아서 총 관리하고 팀원들은 이 세부 일정, 실질적인 업무 단위, 이 세부 일정에 집중한다는 구조입니다. 권한 구조는 시스템 구조와 일맥상통합니다. 프로젝트는 디렉터의 영역이다 보니까 생성, 수정, 삭제 권한은 디렉터만 가지고요. 태스크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권한은 이제 팀장급 이상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면은 정보를 조회 가능하게 구현을 해 두었지만 이제 결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정보, 보안이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태스크의 참여자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기능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핵심 기능은 크게 세 분류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기능, 두 번째는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돕는 기능, 세 번째는 시각화를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서비스의 하나의 태스크를 조회했을 때 실제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댓글과 대댓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태스크의 댓글을 달므로 인해서 이 업무에 대한 맥락 속에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료 공유도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태스크 참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태스크 맥락에 대해 확인을 하고 원하는 자료를 찾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댓글에 태그 기능을 구현을 해두어서 이제 태그가 발생을 하면은 태그된 인원에게 알림이 발송이 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일정 관리 시스템인데요. 다들 WBS를 통해서 간트 차트 자체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타임라인 기반으로 시각화하는 뷰인데요. 이제 충분히 좋은 뷰이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보시다시피 일정의 선후 관계를 보기가 불편하고 일정이 많아질수록 복잡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그런 간트 차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도입한 뷰인데요. 프로젝트, 흐, 프로젝트 흐름을 태스크 단위로 나열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및 선후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두 뷰 같은 경우에는 흐름과 일정에 대한 뷰이고요. 이제 캘린더 뷰도 구현을 하여서 이 부분에서는 각자 이제 자신의 맡은 일정만 보이도록 하여서 이제 당장 오늘 뭐 해야 하는지, 내일 뭐 해야 하는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지연 전파 기능인데요. 저희 시스템은 하나의 일정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후속 태스크로 이제 발생된 지연이 자동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라 같은 이제 훌륭한 툴에도 없는 기능이라 저희의 키포인트로 삼았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일일이 수기로 후속된 일정들을 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후속된 일정들이 앞에 일정이 지연된 거를 모르고 넘어가서 나중에나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기능인데요. 이제 하나의 회사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틀 안에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프로젝트는 하나의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리포트를 PDF로 만들어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결과를 정량적인 지표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회사 코드 입력함이 있는데요. 멀티 테넌
프로젝트를 구현을 해 두어서 이제 다양한 회사의 한 화면에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고요. 저희는 한화 어페럴에 재직 중인 디자인 팀원의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하면 나오는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이 유저가 오늘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 두었습니다. 당장 오늘 마감이 임박한 태스크들, 그리고 세부 일정들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화면을 클릭하면은 해당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제 알림을 통해 내가 상신한 또는 수신한 결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캘린더를 통해서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통해서 바로 프로젝트 목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프로젝트 목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에서는 상태별로 UI를 다르게 적용하여서 직관성을 높였고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에서는 예상 마감일, 프로젝트 경과율, 프로젝트 진척률, 지연일, 도서별 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태스크별로 색상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네, 태스크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진척률과 경과율을 동시에 표현하여서 일정 대비 경과율 대비 진척률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태스크 간의 연결을 선으로 표현을 해서 누구는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태스크 간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간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트 차트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뷰입니다. 닫기 기능을 통해서 태스크만 간략하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세 보기를 통해서 이 태스크에 속한 상세 일정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건데요.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이 태스크의 예정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베이스라인 대비 현재의 일정을 보면서 이 태스크가 지연이 되었는지 아니면 뒤로 밀리기만 했는지 등등을 보조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의 태스크를 상세 조회해 보겠습니다. 태스크 상세 조회에서는 이 태스크를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태스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태스크의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부 일정에서는 이 태스크에 속한 세부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보이는 총 진척률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 일정들의 총 소요 일수와 지연일을 계산을 하여서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총 진척률은 이 상위 태스크의 총 진척률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내역도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료 검색을 통해 이 태스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상세 일정에 관한 자료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태스크 참여자도 이곳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댓글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구현을 해 놓음으로써 이 태스크에 대해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유저들이 그때그때 이 댓글창을 통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댓글을 확인을 하면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야 하는 성향들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태그 기능도 구현을 해 두었는데요. 네, 이렇게 세부 일정을 태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세부 일정 태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특정 세부 일정에 대해 작성된 댓글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사람을 태그해서 댓글을 작성을 하는 경우 네, 태그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알림이 발생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알림을 누르면은 해당 상세 페이지로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핵심 기능인 지연 전파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원단 테스트의 예상 마감일은 현재 5월 8일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5월 9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5월 8일인 태스크에 들어가서 원래 마감일이 5월 8일이던 세부 일정의 예상 마감일을 5월 9일로 늘린 뒤 5월 9일로 늘리면은 이제 지연일이 1일로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 일정이 지연이 되었으니 팀장님한테 댓글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팀장님을 태그를 한 다음에 상황을 설명을 하고 댓글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로그인을 하고 팀장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상 마감일이 태스크의 범위, 세부 일정이 예상 마감일이 태스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은 태스크에 대한 권한은 사원이 아닌 팀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서 보시면은 원래 파란색이었던 태스크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 아래에는 지연 지연 사유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속해 있는 세부 일정은 마감이 5월 9일이지만 이 태스크는 5월 8일로 이제 태스크의 범위를 세부 일정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연 사유서 작성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조치 내용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지금은 결제자를 선택을 하지 않아서 발생을 모르고요. 네, 결제를 올렸고 이제 디렉터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결제를 승인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제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살짝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향 받는 태스크 목록이 0개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자세히 버튼을 눌러도 따로 태스크가 뜨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스크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상 마감일이 5월 8일에서 5월 9일로 하루가 늘어났고 지연일은 하루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샘플 평가 후속 태스크인 샘플 평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상 베이스라인과 이제 예상 시작일 그리고 베이스라인과 예상 마감일이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뒤로 지연이 전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원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마감일이 현재 5월 9일이지만 후속 일정인 샘플 평가는 5월 14일로 두 일정 간의 여유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로 지연이 전파가 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상 마감일이 5월 13일인 일정을 지원을 하면은 후속 일정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디자인 팀 계정, 팀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세부 일정에 들어가서 먼저 상황을 설명을 팀장님한테 드린 후에 이번에는 총 3일을 일정을 지원을 시켜보겠습니다.
지연일이 3일로 푸시가 됐고요. 이번에는 앞에 일정으로 인해서 뒤에 일정이 밀린 것이만큼 예상 시작일도 예상 마감일과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일이 0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팀장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연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상태로 태스크가 변경이 되어 있고요. 지연 사유서를 작성을 해준 다음에 지원 요청을 하고 다시 기획팀 디렉터로 로그인을 해서 결제를 확인을 하면 아까와는 달리 총 9개의 태스크가 지연이 될 예정. 총 어떤 태스크가 며칠씩 지연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5월 14일이었던 예상 마감일이 5월 16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속 일정들에도 베이스라인과 대비하여 일정들이 뒤로 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일정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인데요. 아까는 이틀이었던 지연일이 현재는 4일로 증가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완료 상태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분석 리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면은 바로 이러한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요. 바로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보면은 프로젝트 개요에서 이제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정들이 있었고 얼마나 밀렸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됐고 어느 태스크에서 지연이 됐는지 그리고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통계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부서가 얼마나 지연을 시켰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 평가 지표들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얼마나 납기 준수율을 잘 지켰는지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템플릿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템플릿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회사 안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태스크를 미리 저장해 두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티셔츠 개발 및 생산 태스크를 확인을 해보면 안에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부서가 며칠을 걸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태스크인지도 미리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티셔츠 개발 및 생산 태스크를 적용을 해서 각 팀의 팀장들을 초대를 해주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일일이 태스크를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도 이제 태스크들이 잘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미 진행한 프로젝트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완료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태스크가 잘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첫 번째 기대 효과는 능동적인 일정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자동 지연 전파 기능을 통해 지연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그리고 지연 로그를 통해서 지연 원인을 추적을 할 수가 있으며 이제 이를 통해 실제 작업의 흐름을 기반으로 계획과 실행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의 시각화입니다. 세 가지 뷰를 통한 프로젝트의 흐름의 가시성을 향상함으로써 팀원들이 프로젝트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여 이제 납기율이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성과 가시성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의 PDF 생성 등을 통해 KPI의 정량적인 근거로 사용 가능하고요. 리포트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대규모 고객의 경우 DB를 분리 및 다중 인스턴스를 할 수 있는 테넌트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이제 추가적인 UX를 증가시키는 더 다양한 시각화 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일정 중심의 ERP 연동 허브로서 기능하여서 HR, SCM, CRM 등 다른 ERP와 결합하여서 더 완성된 형태의 ERP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